자, 봅시다. 20년 3월 고2 3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빈칸이 초반부에 있죠? 중심 내용일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학구적인 언어, 학업적인 언어를 무엇으로?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것은 필수적인 도구일 수 있다. 그죠? 뭐하기 위한? 이거는 형용사죠, 옆에 투정사죠. 근데 포투를 써가지고 누가 뭐뭐하기 위한 말이죠. 작가로서의 당신들이 뭐뭐하기 위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볼 것이,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어떤 글을 쓸 때 이런 학구적인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게 되면, 다시 말해 일상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죠? 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인 결과적이다. 알겠어요? 네, 이런 선생님은 이제 빈칸이 좀 초반부에 뚫려 있거나 마지막에 뚫려 있으면 반대편을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중심 내용은 보통 앞뒤에 많이 나오니까 봐도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봐볼게요, 순서대로. 자. 자, 그런 그 글을 쓰는 그런 이론자들이 자주 언급을 하듯이, 그죠? 글쓰기는요, 보통 어떤 과정이 아니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어떻게? 완전히 형성이 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가지고서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뭐 할 수 있는, 뭐하는, 우리가 단순히 새겨 넣는, 변하지 않는 상태로 페이지 속에, 그죠?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글쓰기는. 그럼 뭐냐면 반대로 글쓰기는 자주 수단이래요. 발견의 수단이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글 쓰는 과정을 사용하는,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무엇인지. 이제 글을 쓸 때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써 나가면서 우리 생각이 뭔지 안 돼. 알겠죠? 그렇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유이다. 작가들이 자주 놀라는 이유이다. 알게 돼서. 무엇을? 그들이, 명사들이 엄청 많은데, 자, 이 대절에 주어져. 그들이 종종 페이지에 갖게 되는 것이, 그죠?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서. 무엇과?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그들이 시작했을 때, 다시. 그들이 시작했을 때 그것이 그럴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달라서 놀라게 될 것이다. 명사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입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내가 말했던 것처럼, 글의 초반부에 빈칸이 뚫리면 중심 내용이 또 뒤에 언급이 돼가지고 명확히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이미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진짜 중심 내용 나오죠? 바로 뭐냐면, 대절입니다. 일상의 언어가 아주 자주 중요하다고. 이러한 발견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일상 언어를 사용하면, 그죠? 이런 뭐 발견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옵니다. 바꾸는 것. 당신의 생각을 더 흔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 바꾸면서 다시 더 흔하고 더 단순한 용어로 바꾸는 것은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내는 것을. 무엇을? 당신의 생각이 진짜 무엇인지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글을 쓰는 것은 바로 이제 완성된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써 나가면서 우리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상 언어로 쓰게 되면, 그죠? 그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더 쉽게 알 수 있대. 결국 일상 언어를 쓰게 되면 뭐 하는 거야?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발견 과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여기서 나왔었죠. 그죠?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여기도 언급이 된 거긴 한데, 뭐랑 반대로? 당신이 초기에 상상하기를 그것들이 그러할 거라고.
그것들이 그럴 거라고 상상했던 거랑 반대로 실제로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을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학구적인 언어들을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것은 필수적인 도구다. 네가 작가로서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면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 이 말이죠. 뭘 찾아야 돼요. 보겠습니다. 글쓰기를 빨리 끝내는데 빨리 끝내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문장의 오류를 줄이는 거 이런 거 아니고 그다음 다양한 독자에게 어필하는 것. 선생님은 딱 여기만 봤을 때는 이거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냐면 쉬운 언어를 쓰게 되면 그죠?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도 읽을 수 있잖아요. 혹시 이게 아닐까 예측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건 약간 일반적인 보기과 4번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린다. 창의적인 거 한 번도 언급 안 되죠. 빼주고. 그 다음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해준다. 자신에게. 다시 말하면 네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 부분이 해고라. 됐죠? 표시 따라 할 수 있겠죠? 그래. 여러분 글 쓰면서 여기 풀면서 표시해보면서 쓰세요. 어떤 관련된 내용이 저기 들어가야 될까? 똑같은 단어는 아니어도 의미는 같은 게 들어가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초반부 있죠. 자, 이런 성장하는 분야, 어떤 유전학 분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를? 많은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의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분야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죠? 우리가 이럴 것 같은데 라고 의심했던 것을 밝혀줬다 이거죠. 어떤 결과가 나온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뭐다라고 했죠. 그냥 편의상 이것도 원인 결과의 구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원인 결과를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경우 선생님 마지막 본다고 했었잖아. 이것도 마지막 봐도 좀 괜찮아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음식이 특정한 영향을 유전자의 발현에 미친다라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발견인 거죠. 여기서 원인 결과가 뭐야? 음식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 잖아요. 한번 보기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바로 봐도 한번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유전자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타고나는 게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이런 건데 얘는 이제 음식은 환경적인 요인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 타고난 것만 중점으로 봤기 때문에 1번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2번 보시면 우리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원인 결과가 바뀌었죠. 음식을 유전자에 따라서 음식 선호도가 바뀐다는 거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음식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원인 결과가. 그래서 이건 안 되죠. 그죠? 단어 자체는 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 결과 바뀌었죠. 그죠? 그다음 어떤 그 균형을 갖춘 음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정신 건강에. 뭐 정신 이런 것보다 유전자 발현이니까 좀 이상해 보이고 식단은 음식이긴 합니다만 유전자 공학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이러고 있는데 이건 원인 결과의 관계가 좀 다르죠. 이거 어떤 걸 통해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얘기인데 음식이랑은 좀 상관이 없어 보이죠. 유전자 공학은. 그다음 음식이라는 게 즉시적으로 그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청사진에 결국에 음식이 그죠?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 5밖에 없어요. 다 읽어줄 거지만 봐봅시다. 자, 이러한 정보는 도와줘요. 우리가 뭐하도록? 더 잘 이해하도록. 무엇을? 뭘 이해하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고 그죠? 어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타고나는 거긴 하지만 얼마든지 외부 요인으로서 어떤 이렇게 그 타고난 후에도 고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음식을 통해서라고 나오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일란성 쌍둥이로. 얘네들 유전자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자, 두 개개인은 받아요. 같은 유전자가 같죠.
유전자가. 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한 쌍둥이 한 명이 이제 암이 생겨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건강한 삶을 살아요. 암이 없이. 아니, 유전자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 변수가 뭐냐 이거죠. 알겠어요? 유전자는 같지만 그게 바로 음식이겠죠. 뭐. 특정 유전자는 그죠? 이 한쪽 쌍둥이한테는 암이 생기게끔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그죠?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유전자가 질병을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달라졌잖아요. 이게 바로 유전자의 발현인 거죠.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어떤 애는 발생이 됐고 어떤 애는 발생이 안 됐다 이거죠.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대절입니다. 어떤 뭐냐면요. 건강한 쪽 이 쌍둥이가 식단을 가졌을지 모른다. 뭐였던 암의 유전자를 꺼뜨려 버리는. 이해됐죠?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어떤 식단에 의해서 유전자가 꺼져 버렸잖아요. 발현이 안 된 거죠. 같은 유전자. 어떤 같은 유전자냐면 이 암 유전자라는 걸 설명해요. 바로 다른 한쪽에 다른 편의 그런 사람에게는 그죠? 이렇게 아프게 하라고 지시를 했던 같은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를 꺼뜨리겠다 이거죠. 이 식단을 통해서 수년 동안 과학자들이 인지를 해왔어요.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을. 그 음식뿐만 아니라 뭐 같은 어떤 뭐 화학적인 어떤 독성 물질 있죠. 예를 들자면 담배 같은 이것도 이렇게 인지를 해왔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대절인데 전체가 다 목적어예요. 대절인데 대절에서 애가 주어져. 담배와 같은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뭘 통해서? 그죠? 어떤 유전자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 우리가 담배나 이런 것도 뭐 먹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 어떤 음식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런 거 이거는 이제 저런 게 아닐까요? 이제 담배는 어떤 음식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화학적인 독성 항물질 같은 것들은 이미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음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새롭게 알려진 것이다라고 해서 초반부 내용과 일치하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유전자학이 그죠? 의심해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음식이 몇입니다. 5분이었고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흐름 문제는 우리가 초반부에서 글의 소재를 찾아보라고 했었어요. 소재를 찾아봐서 소재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많은 미신이 있어요. 그죠? 어떤 미신이냐면 둘러싸고 있는 그 극장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미신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극장에서의 미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소재인 것 같은데 그죠? 극장에서의 미신. 자, 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나 될 수 있다. 그죠? From A to B. 자, 말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에서 마지막 대사를,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부터 뭐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어떤 첫 번째 간중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게 투죠. B. 원치 않는 것에 이르는 어떤 것이 할 수 있다. 뭐를? 리허설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래서 커튼콜을 뭐 하기 전에? 마지막 리허설 하기 전에. 커튼콜은 이제 무대 인사 마지막? 그게 커튼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미신 얘기죠 지금이. 극장에서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인 맥베스라는 것이 뭐뭐라고 합니다. 저주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미신인 거죠. 그래서 목적이 투죠.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죠? 배우들이 말하지 않아요. 연극의 제목을 크게 말하지 않아요. 뭐 했을 때?
극장 안에 있을 때 또는 어떤 극장과 같은 그런 공간에 있을 때 이런 뭐 리허설 룸이라든지 코스튬 샵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말 안 한대요. 그들 중에 그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미신인 거죠, 이것도. 그다음 관중과 배우의 상호작용, 연극에서 상호작용이 영향을 줍니다. 배우의 어떤 수행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원인 결과가 명확한데 관중과 배우의 상호작용이 배우의 공연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미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알겠어요? 그래서 3번이고 그다음 신스, 이제 원인의 신스입니다. 그 연극이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암호, 당신이 뭐였을 때, 당신이 어떤 말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연극의 제목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 말하는 그런 비밀 코드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연극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신이 있기 때문에 비밀 코드를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말하게 된다면, 우연히 그 제목을 말하게 된다면, 자, 레전드 해지데이는 뭐냐면 전설에 따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알겠죠? 전설에 따르면 당신은 밖에 나가서 세 바퀴를 돌고 다시 극장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그 계속해서 미신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었죠. 3번 빼고는 다 극장에서의 미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특히나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 그죠? 맥베스에 관련된 비극, 그 미신이 주로 나왔죠. 그다음 순서별. 보겠습니다. 자, 순서별. 자, 주어진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습관이라는 것이 만듭니다. 그죠? 이 어떤 숙달의 어떤 기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뭔가 숙달을 하려면 습관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체스에서는 이택 강조 구문이고요. 지금 올리프터 이 부분은 뭐냐면 부사를 강조한 건데 이거 시간의 부사죠. 시간의 부사를 강조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해석은 그냥 앞에서부터 해도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렇게 다음 게임의 레벨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본적인 그런 피스, 이런 말의 움직임이 자동화되고 나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패스도 보게 되면 뭐 킹이 있고 퀸이 있고 나이트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자동화가 되었나 이거죠. 한마디로 습관이 됐나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습관이 돼야 속달이 된다. 그죠? 이렇게 자동화 된다는 게 속달이야. 속달이 돼야 뭔가 나아갈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뭐 주장, 주제 글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각각의 정보의 덩어리, 그죠? 암기가 된 정보의 덩어리가 열어줍니다. 정신적인 공간을 뭘 위한 더 이렇게 노력을 하는 생각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야? 첫 번째 문제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습관이 돼야 속달이 된다.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자, A, B, C 읽어보면서 이제 어떤 게 이어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 보시면 당신은 그 생각이 없는 반복에 빠지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습관에 대해서 나쁜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좋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좋은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A로 시작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자, B 보게 되면 전환을 시키죠. 습관의 이런 이점들은, 그죠? 어떤 대가를 가지고서 대가와 함께 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전환을 시키죠. 여기서는. 그럼 C가 지금 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는 B보다는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전환이니까. 그죠? C 보겠습니다. 이것은 적용이 된다. 당신이 시도하는 무엇에게나, 그러니까 체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적용된다라고 해서 이 디스의 의미가 이게 아닐까요? 습관이라는 것이 이런 마스터리를 위한 기반이다.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재진술이 아닐까? 또는 뭐 체스가 아니라 다른 것도 적용된다는 말이 아닐까? 당신이 뭐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당신이 뭐 했을 때 간단한 움직임을
초대국민이죠. 너무나 잘 알아서 당신이 그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됐을 때 당신은 뭐한다? 자유롭게 뭐한다? 이렇게 집중을 한다. 더 진보된 세부사항에. 그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습관이라는 것이 그죠? 척추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뛰어남을 위한 어떤 추구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것도 습관이 있어야 이렇게 뛰어나게 되는, 이렇게 마스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죠? C는 이렇게 이 습관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A는 나쁜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B에서 한번 전환을 하고 나서 A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어요? 둘 다 나쁜 내용이니까. 한번 B, A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런 습관의 이점은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옵니다. 처음에 각각의 이런 반복은 발전시켜요. 유창성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기술을. 이해돼요? 네, 그러나 하면서 하고 싶은 말 하죠. 그러나 그때 습관이 뭐 하면서 자동화가 되면서 당신은 뭐 하게 되냐면 덜 민감하게 돼요. 피드백에. 안 좋다 이거죠. 마이너스다 이거죠. 그리고 당신은 똑같은 말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없는 반복에 빠지게 됩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가주어, 진주어죠. 더 쉬워집니다. 뭐가? 이렇게 실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실수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생각 안 하면서 반복해버립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렇게 충분히 잘 자동화되게끔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생각을 멈춰버려요. 그것을 더 어떻게 잘하게 될지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라고 해서 계속 마이너스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마스터리에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 이제 체스 같은 데도 그러기도 하고, 다른 거에서도 다 적용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단점도 있다. 그래서 CBA가 되죠. 그다음 라고 했습니다. regardless of는 뭐뭐는 상관없이 말이죠. 뭐는 상관없이. 자, 농업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더 행복했든, 더 행복하고, 또는 더 건강하고, 또는 둘 다 아니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죠? 가저 준주어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더 많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농업 이후에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면 농업 이후에 사람들이 그냥 많았다 이 정도일 수도 있고요. 농업이라는 것은 보스 A&B죠.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요구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살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이 더 많은 사람에 대한 얘기죠 지금. 농업 이후에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죠? A, B, C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인구가 단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든 것의 크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내 생각에 이런 인구가 큰 건 나와 있지만, 그죠? 모든 것의 크기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면 이 내용이 앞에 좀 나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다음 뒤에 오겠습니다. 추정치는 다양합니다. 추정치는 다양합니다만 뭐에 대한 추정치냐인데, 하지만 증거가 말하기를, 그죠? 가리킵니다. 증가를. 어떤 인간의 인구에서의 증가, 100만에서 500만 사람 전 세계적으로, 그죠? 프라메이트제부터 또는 이제
억인가요? 억? 그죠? 몇 억만 까지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하고 나서 일단 이런 농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립이 되고 나서 이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추정치일 수도 있겠죠. 생각을 해보고 씌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더 많은 사람, 뭐에 대한 예시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사람은 의미합니다. 아까 여러분 단지 이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거에 대한 예시일 수도 있겠죠. 의미합니다.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그래서 강티 읽어보면은 뭐 같은 더 큰 상자의 시리얼을 사는 것 같은 더 큰 가정을 위해서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져옵니다. 어떤 질적인 변화를 사람들 사는 방식에 있어서 이 방식에서의 변화가 이 C 같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예시가 그죠? 이런 뭐 질병을 더 많이 낳는다라든지 그죠?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저장을 해서 그죠?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런 사이도 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예시인 거죠. 그러면 이제 C는 AT에 있어야 되고 B 같은 경우 아까 추정치라는 말이 이거죠. 사람들의 추정치가 다양하지만 그죠? 이 정도 증가했다 이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사람은 증가했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 B로 시작을 해서 B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단순히 이런 크기만의 증가가 아니라 그죠? 어떤 생활 양식의 변화 또 있는데 그 예시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B의 예시가 되죠. 자, 28번 있습니다. 자, 38번에 주어진 문장에는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뒤가 전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이 같은 위치를 평범한 체스 프로그램에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그죠? 그것은 즉시 뭐 할 것이다? 제한할 것이다. 똑같은 움직임을 뭐 했던 이 피셔라는 사람이 했던 똑같은 움직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피셔가 했던 같은 움직임을 즉시 제한할 거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옛날에 이 피셔라는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었던 것은 즉각적인 내용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 피셔의 움직임이 즉각적이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그죠? 쉽게 할 수 없는 뭐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피셔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죠? 체스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계였겠죠 이게. 근데 이 사람이나 기계가 했던 움직임이 원래 이미디어틀리 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얘랑 반대말이 지금 여기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읽어봐야겠지만 자 봅시다. 자 봅시다. 경계 이렇게 인간에게만 있는 창의성과 그 다음에 기계의 능력 사이에 있는 그런 경계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이 인간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이 피셔의 움직임인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체스 게임으로 되돌아가 보면 1956년에 들어가 보면 13세 소년 영재 이 피셔라는 사람이 영재였네 얘가. 영재가 이런 움직임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나 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뭐였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창의적인 움직임 2번을 했어요. 그죠? 그랜드 마스터인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대항에서, 그죠? 이 사람 엄청 잘 두는 사람이었는데 영재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엄청 창의적인 움직임 두 번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피셔의 무브는 이 크리에이티브한 거였어 원래. 이해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즉시 제한할 정도로 지금 평범하다 이 말이겠죠. 처음에 그는 이제 그 내용이 뭔지 나와 있죠. 처음에 희생시켰어요. 그의 그 나이트, 이것도 이제 말의 이름인데, 그리고 이제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노출시켰습니다. 그의 퀸을. 퀸은 이제 좀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사로잡히도록 노출시켰어요. 자, 먹어버리겠죠? 자, 표면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몇 번의 움직임이 있고 나서 이 피셔는 사용했어요. 계속해서 피셔의 움직임이 좀 대단한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움직임 사용했습니다. 뭐 하려고? 게임을 이기려고. 결국 이걸로 이긴 거죠. 그의 창의성이 칭찬받았어요. 이런 움직임은 엄청 좀 대단했던 거야. 칭찬받을 정도로. 지금은 근데 즉시하는 거죠. 어때? 어떤 그 천재의 지표로서 당시에 이거 하면은 뭔가 좀 천재 같고 뭐 이런 거였어. 자, 그것은 뭐 때문이 아니다. 나대의 법칙 공유죠. 그것은 바로 컴퓨터라는 것이 피셔의 게임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뭐였기 때문이냐면 그것이 훨씬 이렇게 충분히 멀리까지 이제 찾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려고. 이런 움직임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찾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이 C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단순한 프로그램도 바로 똑같은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죠? 기억했기 때문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해서 그죠? 앞에까지는 이 피셔 움직임이 대단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앞에까지는. 근데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앞에 뭐 하우에버나 애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예측을 한 대로 나왔죠. 본문 보기 전에 어떤 것들은 이제 본문을 봐야 좀 단서가 확실한 경우도 있어요. 39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 적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뇌가 멈춰버렸어요. 기능을 하는 것을. 그럼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뇌가 기능을 멈춘 것은 완전히 멈춘 것은 마이너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죠? 얘가 좀 더 심한 게 아니냐. 뇌가 기능 멈춘 것은 이게 좀 심한 게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그들이 누군지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뇌의 기능이 멈췄다는 내용도 뒤에도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뇌가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앞에는 뭐 뇌가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았다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아무튼 뭐 다른 나쁜 내용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얘가 더 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자,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모든 의학적인 업적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심장 이식이라고 합니다. 누가 수행했냐면 남아프리카의 외과 의사인 이 사람이 여기서 수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환자의 죽음. 18일 뒤에 그 환자가 죽었나봐. 그 환자의 죽음은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정신을. 어떤 정신? 이런 새로운 그 의술의 시대를 환영했던 사람들의 정신을. 그러니까 이제 심장을 이식을 했는데 18일 뒤에 죽은 거야. 그러면은 뭐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죠? 좌절한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그다음 능력, 심장 이식을 하는 능력은 연관되어 있었어요. 뭐가? 어떤 그 인공호흡기의 발달과. 그리고 그것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병원에 언제 1950년대. 그죠? 근데 아직도 뭐 이렇게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뭐 약화됐다는 말도 없었고 안 좋은 말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읽어줍니다. 인공호흡기는 많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돌 하게 되면 모두 못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어떤 사람, 모든 그들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사람이 그죠? 회복을 한 건 아니었어요. 무엇을? 어떤 다른 명확한 기능들을. 그러니까 심장은 뛰고 있는데 다른 기능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심장은 뛰어도 다른 기능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이 있었대. 그다음 깨달음. 어떤 깨달음? 그런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의 어떤 원천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이어졌어요. 무엇으로? 설립으로. 하버드 브레인데스 커뮤니티에. 브레인데스랑 뇌사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언급된 것 중에 뇌가 기능 멈췄다가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심장이 계속 뛰는 사람들 모두가 다른 기능을 다 회복한 건 아니라고 했었잖아. 회복을 못 했잖아. 이게 마이너스였어요. 내가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가 기능을 멈추는 것은 뇌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장만 멈춘다고 해서 사망이 아니라 그죠? 뇌가 기능을 멈춰도 죽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뇌사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쪽이 알아야죠. 자, 무슨 말인지? 나 40분 있습니다. 뇌사 환자들 보호자 동의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식 같은 거 한다든지 많이 하죠. 40번 있습니다. 요양문 완성 보겠습니다. 요양문 완성은 이 요양문 자체가 주장주의 요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인 결과를 좀 따져보라고 했어요. 자, 문장이 좋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것, 뭐하지 않고서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뭐하지 않고서 다양화시키지 않고서 제한시키지 않고서 연결하지 않고서 하는 것이 뭐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에 뭔말 할 수 있다. 장벽이나 지름길이나 도전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이죠. 결국에 이제 경제 활동을 뭐 하지 않고서 그죠? 뭘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않고서 하면은 성장이 뭐뭐 한다 이 말이죠. 원인 결과 결국에 크게 보면 선생님은 이제 보기만 보고 이 책에서 맞췄는데 확인을 하죠 항상. 보겠습니다. 어떤 천연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 국가들은 텐드 경향이 있습니다. 과도한 의존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에? 그들의 천연 자원에. 그리고 그것은 만듭니다. 더 낮은 생산의 어떤 그 다양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낮은 성장률을 만듭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아무튼 이제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거 이거 좀 마이너스가 와야 될 것 같고, 그죠? 이것도 보게 되면 앞에 이런 생산의 다양화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그죠? 세모 동그라미가 지금 벌써 나온 걸 수도 있죠. 자, 이런 그 자원의 풍요로움은, 그죠? 그거 자체로는 자, 반드시 어떤 해를 가하는 건 아니에요. 풍부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를 가하는 건 아닌데, 똑같은 말이죠. 많은 국가들이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의존에서 이렇게 영표도 벗어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모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다양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다양화시켜. 근데 얘네들은 안 해. 이거를. 그래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만한 이 말이죠. 위다웃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넣어주고. 그래서 다양화시키지 않아서 성장이 저해된다. 이렇게 그러면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의 사례이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해보자면, 이름을 대보자면 이런 것들이 사례이다. 그러나 어떤 개발도상국가들이 그죠?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의존에. 그죠? 그들의 거대한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에 사로잡혀 있다. 다른 거 안 하고요. 그들은 겪습니다. 일련의 문제를 겪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엄청난 의존 있죠. 자원에 대한 의존이 자본에 대한 의존이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자본
그래서 방해하게 됩니다. 무엇을? 경제의 성장을. 그죠? 여기 1번이었고요. 자, 41, 2번 보겠습니다. 자, 41, 1번은 여기서는 제목과 어휘가 나와 있네요. 어휘를 풀려면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휘를 푼다는 생각으로 푸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동물의 연구는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왔다, 다뤄왔다. 무엇을? 거리를. 어떤 거리? 생명체들이 유지할지도 모르는 거리. 뭐랑 뭐 사이에? 자신과 다른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죠? 어떤 거리가 소재인 것 같은데, 동물들의 거리. 이러한 거리는 결정합니다. 무엇을? 바로 어떤 기능을. 소위 불리는, 뭐라 불리는? 도망을 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의 메커니즘의 기능을 결정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또 원인 결과가 나왔죠, 지금. 이런 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결정한다. 이렇게 했네요. 여기까지 보자면. 그 다음. 자, 뭐 했을 때? 동물이 감지했을 때. 뭘 감지했냐면, 자, 그것이 여기는 뭐라고? 포식자라고 여기는. 이게 목적의 역할인 거죠, 여기서. 그것이 포식자라고 여기는 것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어디 안으로? 이 플라이트 디스턴스 안으로. 알겠죠? 어떤 애가, 이거 포식자야. 근데 내가 플라이트 디스턴스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로 다가오잖아? 그러면 뭐 하겠어? 도망가겠죠, 당연히. 그것은 그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어떤 이제 거리가 있어. 저기 있을 때는 도망 안 가는데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좀 거리까지 왔어. 정해진 거리가 있으면 도망가는. 그래서 결국에 이 거리, 그죠? 이 거리가 도망가야겠다라고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세운 동그라미죠. 거리. 이것이 발생을 하는 거리는 놀랍도록 일정해요. 그래서 딱 정해진 거리 왔을 때 도망가고 아니면 도망 안 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스위스의 생물학자인데 주장을 했어요. 측정을 해왔다고. 그것을 엄청나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떤 종들에 있어서 그가 연구했다. 정확하게 셌다 이거죠. 이 생물학자가 주장하기를. 근데 진짜 그래서 뭐 5m면 5m 딱 왔을 때 도망간다 이거죠. 카메라. 네, 괜찮아. 자, 본래 그것은 뭐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것은 다양해요. 종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어떤 종은 뭐 5m, 어떤 종은 10m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보통은 더 비교급 들어보셨죠? 못말수록 엄마하다. 더 큰 동물일수록 더 짧습니다. 그 거리가. 그럴 수도 있겠죠. 좀 난 덩치 크니까 이런 별로 안 무서울 수도 있잖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읽어보게요. 나는 그죠?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더 긴 초점 렌즈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린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근데 기린은 생각해보면은 덩치가 어때요? 크죠? 근데 긴 초점 렌즈를 쓴다는 것은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B가. 그리고 그것은 아주 큰 플라이트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봤을 때 클수록 짧다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때? 이런 그 지라프 같은 애들은 크잖아요. 큰데 어땠어? 긴 게 필요했죠. 라지하죠, 얘네들이. 얘랑 맞아야 되잖아요. 클수록 플라이트 디스턴스가 더 크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틀린 거죠. 이것들은 그냥 여기 풀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에서 오는 결과였어요. 대조적으로 나는 뭐 했다? 몇 번이나 거의 발표 뻔했어요. 뭐를? 다람쥐를 내 정원에서 뭐 하기 전에? 그것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전에 갑자기 탈출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뭐가?
자, 지라프랑 스쿼러를 비교해 보면 스쿼러는 좀 쬐까는 애들이죠. 작은 애들이죠.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내가 거의 밟을 뻔했대. 그 말이야. 거리가 작다는 거야. 작은 게 짧고 큰 놈들이 큰 거야. 이 플랫 디스턴스가. 아무래도 그거 아닐까? 다람쥐들은 좀 이렇게 자기가 빠르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도망가는 거 아닐까? 그런 내용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이러한 거리에서의 그런 변화, 다양함이 동물의 자신의 평가, 동물이 자신의 어떤 뭐죠? 이렇게 가속하고 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랑 이렇게 맞는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했을 때, 그죠? 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뛰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 거리가 짧은 거고, 그게 아니면 먼 거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 fight distance는 항상 더 작아요.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플라이트였죠. 더 작습니다. 무엇보다 플라이트 디스턴스보다. 만약에 인지가 된 포식자가 다가오면 어디 안으로? 플라이트 디스턴스 안으로. 하지만 그러면 플라이트 해야 되잖아. 하지만 동물이 갇힌다면, 장애물이나 다른 포식자에 의해서, 그리고 도망갈 수가 없다면 싸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 있어야 되겠죠. 결국에 그러나 뭐합니다. 이런 공격이라는 것이 최고의 형태가 됩니다. 방어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갇힌 동물들이 그죠? 돌아서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이제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에 따라서 싸울지 도망갈지가 결정이 된다. 그죠? 그런 내용이 줄을 이뤘고요. 지금 이것은 틀렸습니다. 42번에는 2번이 답이었고 4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동물들이 길을 잃지 않고서 이주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길을 잃지 않고 이주하느냐잖아요. 뭐 세모 동그라미인데 안 맞죠? 이주랑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 자, 도망칠지 싸울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뇌 속에 있다.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동물 얘기인데 우리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건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 다음 왜 크기가 중요하냐. 동물 생존에 있어서 동물의 크기가 크면은 생존에 유리하고 작으면 뭐 불리하고 또는 그 반대 뭐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크거나 작아야 생존에 유리하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죠? 어떤 거리가 결정한다는 거였죠. 도망갈지 말지. 거리라는 것은 결정의 요소입니다. 무엇에? 도망갈지 싸울지.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그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죠. 그다음 큰 동물과 작은 동물 사이에서 음식의 경쟁, 음식을 찾기 위한 경쟁은 아니에요. 그다음 자, 43, 4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랑 지시대상 부질치, 내용 부질치 문제입니다. 항상 보겠습니다. A 보겠습니다. A, T에 이어질 순서니까 A를 봐야겠죠. 8살 먹은 욜란다라는 사람이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녀가 아주 성공을 할 거라고. 그녀가 성장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녀가 줄 수 있는지, 그녀에게 어떤 팁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나 성공할 건데 팁 좀 주세요 할머니. 말한 거죠. 할머니가 끄덕이고 고개를 소녀를 손잡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녀랑 함께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 근처에 있는 그 묘목, 그렇죠? 나무에 그 새끼 있잖아요. 묘목이 있는 그런 곳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녀는 누구냐면 바로 소녀죠. 소녀. 이 소녀. 소녀랑 할머니 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뭐였어요? 거기서 그 둘은 선택했어요. 그걸 구매했어요. 2개의 작은 나무를.
나무 2개 샀대요. 근데 이게 뭐 성공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죠.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했겠죠. 이렇게 변수가 생겼겠죠. 2개인 거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걸 기억해라.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네가 하는 무엇에 있어서나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C 보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둘 중에 하나는 뒷마당에 다른 하나는 화분에 심고 실내에 뒀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변수가 생겼죠 지금. 그죠? 뒷마당이냐, 그죠? 그 다음에 화분이냐,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나무가 더 잘 컸겠죠. 근데 지금 아까쯤에 2개의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는 걸로 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교훈을 바로 준다기보다 몇 년 뒤에 갑자기 몇 년 뒤에 좀 어색하죠. 이것부터 C로부터 시작할게요. 돌아와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녀한테. 그죠? 뭘 물어봤냐면 그 나무 중에 어떤 것이 그녀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그죠? 더 성공적일 것인지 미래에. 그죠? 그래서 의문사이면서 주어, 이게 동사예요. 이거 삽입이고요. 이 그녀는 바로 소녀죠, 소녀. 요란다는 생각했어요, 잠시 동안. 그리고 말했어요. 뭐라고? 실내에 있는 나무가 더 성공할 거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죠? 반면에 그 아웃도어에 있는 애는 모든 요소들을 다 견뎌야 되고 대처해야 되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말했습니다. 그죠? 할머니가 으쓱이면서 말했어요. 한번 보자. 그래서 할머니가 2 나무를 잘 돌봐줬어요. 그럼 변수가 아니죠? 이렇게. 할머니 생각이 맞다라고 하려고 일부러 하나는 망가뜨리거나 그러진 않았다 이거죠. 그죠? 자, 이건 바로 교훈을 주는 거고요. 바로 교훈을 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몇 년 뒤에, 그죠? 이 사람은 이제 현재 10대인데 할머니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다시. 근데 이 사람이 그녀에게 상기시켰어요. 무엇을? 대절을. 그녀가 그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줬더라고. 어렸을 때 했던 질문. 얼마나 그녀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자랐을 때. 그죠? 그녀는 누구냐면 할머니죠, 할머니. 그래서 두 번째 답은 D, 4번 다 D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나서 뭐 교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할머니가 보여줬어요, 요란다에게. 무엇을? 실내에 있는 나무를 보여주고 나서 또 그녀를 또 바깥으로 데려갔죠. 뭐 하려고? 보여주려고, 보게 하려고. 무엇을? 엄청나게 큰 나무, 바깥에 있는 나무를 보여주려고. 어떤 게 더 대단하냐 물어보니까, 그죠? 요란다가 대답했어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다 견뎌야 했던 걸요. 라고 했어요. 결국에 뭐 한 거야? 이렇게 견뎠던 애가 어때요? 더 잘 자랐잖아요. 더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 변수로 써놨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자, 아까 이 실내에 있는 애 있죠? 얘네들은 뭐였어요? 보호받고 안전한 애였죠. 근데 실외에 있던 애는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견뎌야 했던 애들이었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라는 이제 교훈을 주고 끝내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할머니가 아까 말했고, 이거 올라가는 거죠, 교훈으로 이제. 뒤로 갔다가 A에서 교훈 마지막 마무리 하시겠죠? 할머니가 미소 지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기억해라.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네가 아는 무엇이게나. 네가 안전한 걸 선택하게 되면 넌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죠? 하지만 네가 기꺼이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면 모든 도전에 마주할 줄 알고 도전을 마주하게 되면은 너는 배운다. 그런 도전으로부터. 그리고 그죠? 그러한 높이까지 성취를 하려고 성장하게 된다. 그 말이죠. 도전해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키가 큰 나무를 올려다보고, 그죠? 그러다 깊은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또 그 소녀죠. 그죠? 깨달았죠. 그리고
할머니의 말이 옳았다라고. 그래서 CDA였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야죠. 내용일치. 자, 보겠습니다. 요란다는 자신이 크게 성공할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할머니는 역정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집 밖에 심은 나무가 더 잘 자랄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신뢰였었죠. 3번. 할머니는 두 나무를 정성스럽게 돌봤죠. 밖에 있는 것만 그럼 많이 주고 한 거 아니겠죠, 설마. 요란다는 10대가 되어서 할머니 다시 방문했죠. 3번이었습니다.